네, 미국 증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 오늘도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미국 시장에 기업들의 실적이 더 좋았고 물가도 상당히 올라주면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날 증시 어떻게 보셨나요? 네, 한마디로 미국 시장에 놀라운 힘을 보여주고 있죠. 너무나 많이 빠르게 올라가다 보니 이제는 가장 오늘 핵심 키워드는 딱 이거 하나입니다. 결국 지난주에 나스닥이 연초 대비 플러스로 돌아섰는데 오늘자로 S&P 500도 연초 대비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5%만 올라가면 사상 최고가를 바로 갑니다. 그만큼 정말 그 놀라운 힘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냥 키워드 자체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그 200일선은 아직 약간 모자라고 있지만 S&P 500 기준 보면 100일 이동 평균선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보여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50일 이동평균선을 이상 넘은 주식이 한 83, 4%까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에서 반등을 좀 상당히 단기적으로는 최소한 상승세로 접어든 종목이 꽤 많다라고 일단 간단하게 먼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누가 뭐라 그래도 지금은 실적도 아니고 가장 딱 하나죠. 결국은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쏙쏙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이제 레스토랑에서 이제 식사하는 거 다 허용하는 거 뭐 그런 거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전면적으로 허용한 것이 있고 어떤 것에는 이제 야외 테이블만 좀 허용한 것도 있고 뭐 다양한 시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틀에서 보면 뭔가 좀 재개 움직임이 꿈과 희망을 주고 있다라는 점이 핵심 그런 주가의 반등의 계기가 되겠고요. 뭐 여러 가지 얘기겠습니다. 하루 만에 무슨 확진자가 늘고 사망자 수 늘어나고 있지만 하루 이틀 얘기가 되겠고요. 제가 오늘 그래프 한 3장 정도 코로나19와 관련된 그 3장을 아주 큰 그림들을 보여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앞에 거 좀 지나간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신규 확진자 수가 보게 되겠습니다. 이건 전 세계 확진자 수가 되겠는데요. 우리나라는 저 밑에 있는 거가 되겠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어느 나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꾸준히 좀 내려가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름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쪽은 검사조차 뭐 그런 설비조차 안 돼갖고 뭐 엄청나게 날 것이다라면 하면서 이것이 지금 전 세계의 어떤 부의 차이에 따라서 코로나에 대한 대응이 워낙 차이가 나기 때문에 통계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하여튼 지금 발표되는 거로 보면 지금 분명히 주에 떨어져 있고요. 사망자 수입니다. 다음은 사망자 수도 어찌됐건 크게 좀 줄어들고 있는 건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만큼 시장에 대해서 뭔가 좀 기대감 있는, 그러니까 꿈과 희망을 필요한 사람들은 분명히 이런 것들이 근거가 되겠고요. 다음은요, 인구 대비 그럼 검진자 수에 대한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거가 이제 우리나라가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전체 인구 대비 세 번째로 많은 나라라고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핀란드였나요? 그리고 이제 타이완 그리고 우리나라였는데요. 실제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 엄청 요즘 툭하면 나오는 거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 대변인도 미국에서 한국보다 엄청 많이 한다는데요. 맞습니다. 지금 보면 인구 대비 몇 명이나 검진했냐는 수치인데요. 우리나라 저도 수치를 봤는데 얼추 우리나라가 한 1.4%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 100명당 1.4명 정도 나오는데 이거는 WHO 기준이 되겠는데요. 지금 여기보다 지금 미국이 위에 있는 거 사실이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나라가 하고 있고 이탈리아나 이런 정도는 인구 대비 한 100명당 4.5명까지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했죠. 그러다 보면 이 똑같은 것이 그만큼 그 검진수 대비 확진자 수의 비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만큼 뭔가 아직까지 완치라든가 그리고 또 백신인 것은 나온 적은 없죠. 뭐 희망은 있지만 나온 적은 없지만 이 모든 것들을 보고 느끼는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 한풀 꺾인 거 아니야. 물론 가을에 제2차, 겨울에 제2차 대유행을 경고의 목소리 분명히 있지만 그거는 이제 아직 안 가본 길이고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한풀 꺾이고 이제 회사도 다시 가냐? 내가 커피숍도 갈 수 있냐 이런 느낌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 좀 반영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은 상황들이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가 중국을 압박하고 있어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도 뭐 상당히 날선 발언을 하면서 좀 찔러줬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앞선 코너에서 지금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에서
그 이번 그 선거예요. 대통령 선거에서의 승리 확률이라는 것을 아마 잠시 전에 보셨을 텐데요. 그게 어떤 것이냐면 옥스퍼드 이코노믹스가 최근에 18번 중에서 16번을 맞췄다는 겁니다. 선거를. 근데 그게 뭐 확률이니까 뭐 말할 수 없지만 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설문조사 이런 개념이 아니라 수많은 경제 데이터를 갖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데이터 수학으로 푸는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좀 지고 있는 거죠. 지고 있으면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빨리 지금 경제 회복을 시켜야 되고 뭔가 지금 그 국민들의 힘을 모아야 될 거 아닙니까? 시각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중국을 공격한다는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 거죠. 사실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빨리 경제활동 재개하는 거고. 그리고 미시간 이런 데 자주 가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왜냐하면 미시간과 이렇게 소위 러스트 벨트라 그래갖고요. 기존에 공장이 있던 곳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몰표가 나와갖고 작년에 지난 3년 전 선거에 이겼는데 지금 그쪽이 지금 지고 있는 거로 나옵니다. 그래서 기존에 앞서 그래프 한번 다시 준비된 거 보여주시면 앞선 콘에서 나왔던 거 혹시 저 팀에서 보여줄 수 있으면 거기서 보면 민주당에서 공화당 쪽으로 지금 표가 바뀌는 쪽이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핵심인데 이게 공장지대에 있기 때문에 매번 이제 그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상대방이 뭐냐? 이 전 그림이요. 미국 지도 나온 그림 보여주시면 되겠는데 거기 보면 그만큼 시장이 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격할 대상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어찌됐건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하고 의회에서도 막 상원에서 뭔가 좀 감시 좀 해야 되고 IPO 이런 얘기하고 사실 이게 처음 얘기인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는 중국 기업들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근데 이게 어떻게 그 대통령이 할 수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리고 이미 상장된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만 바로 이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중간 회색지대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오디오 둘러 따린 건데 그걸 프립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예전에 공화당이었는데 이번에 민주당으로 지금 바이든이 앞설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면 이제 완전히 크게 이제 낭패 보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그림인지 그걸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어찌됐건 알리바바가 오늘 또 잘 나가다가 오늘 좀 약간 좀 밀려나는 모습 보였고요. 징둥닷컴은 어저께 사상 최고가가 된 건데 오늘도 약간 상승세가 좀 위축되는 정도였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의미를 걱정하시면 가실 텐데요. 우리가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마르코 콜라노빅 하면 이제 시장을 움직이는 남자라고 제가 많이 소개해드렸던 남자 있지 않습니까? JP모건의 수석 투자 전략가인데요. 이분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트럼프 대통령 이런 것들, 그리고 의회 분위기, 그리고 정치적인 이슈가 되는 것이 결국 지정학적 위험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시장의 주시장의 반등은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분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경제 활동의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더 중요하고 그것을 반영하는 경제 데이터들이 속속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것이고 지정학적 위험이나 그런 정치적 이슈 이런 것들 아마 대선까지만 계속 이런 게 나오겠죠. 이런 것들을 싸움이 날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보지 말라라는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한 표 던지는 입장이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마르코 콜라노빅은 주시장 전체에 대한 의견을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된다. 이렇게 나름 JP모건에서는 결론 내린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매번 이렇게 트위터를 올릴 때마다 좀 조마조마하긴 합니다. 네네. 네. 그리고 오늘 또 페이스북과 아마존이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S&P 500 지수를 상당히 많이 끌어올려줬는데요. 네. 맞죠? 네. 어제 이제 저희가 페이스북을 얘기하면서 페이스북 숍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나름 제가 아는 거를 좀 설명드렸는데요. 여하튼 페이스북이 작년에 또 테스트했던 소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는 체크아웃이 상당한 성공을 거뒀다는 내부 테스트가 상당한 성공을 거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페이스북 샵이라는 것을 이제 정식으로 런칭한 것이 되겠습니다. 페이스북 샵이 런칭하면서 완전 새로운 시장을 완전히 열리는 건 아니죠. 기존에 있던 사람도 하겠고 좀 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하는 사람이 쉽게 어떤 쇼핑할 수 있게 하겠고요. 당연히 그렇게 되면 광고나 이런 것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광고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표현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페이스북에 26억 명, 전 세계 26억 명을 달하는 소위 먼슬리 액티브 유저, 그러니까 활동 계좌 사람들한테 노출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광고가 붙겠죠. 그러니까 매출이 일어나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나름 쏟아졌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페이스북의 이번 결정으로 아마존이나
구글에 경쟁하는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결국 시가총액이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증권회사가 얘기하는 것은요. 그리고 번스타인은 1.3조 달러 시장에 또 열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고요. 도이치방크가 말씀드렸던 작년부터 미국에서 테스트했고 제가 그리고 유럽의 어느 한 나라가 했을 겁니다. 이게. 근데 이게 인스타그램에서 체크아웃이 성공을 반영한 거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페이스북만이 아니면 다 또 그런 것들 관련들 같이 가는 것들 다 올랐는데요. 아마존은 뭐 오늘 또 다시 사상 최고가. 그러니까 이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아마존은 아마존이라는 길을 확실히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네, 또 기타 다른 특징주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오늘 아마 경제 활동의 재개 기대감을 아마 뭐 모든 영역에서 갖다 붙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지노 기업들도 많이 오늘 좀 반등하는 것입니다. 카지노 기업이라는 것이 이제 카지노를 딱 비즈니스하는 것이 아니라 호텔이죠, 호텔. 뭐 그죠. MGM 리조트라든가 라스베가스 샌즈 이게 마카오도 다 있는 것들이 되겠네. 그런 것들이 제법 다 많이 올라갔고요. 특히 이제 놀러 다녀야 되니까 아마 플로리다의 뭐 대표적인 세 개의 어떤 테마파크가 있지 않습니까? 디즈니 월드죠. 네, 디즈니 네. 월드가 있고 시월드가 있고요. 네.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있는데요. 일단 디즈니랑 이것들이 아마 빠르면 오늘 내일 중에 지금 다음 주 중에 최소한 플로리다의 재개장 일정을 발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거가 LA 오렌지 카운티 그쪽에 있는 캘리포니아에서도 그런 팀이 구성돼 갖고 어떻게 이제 리오픈할 것인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디즈니가 오늘 4.8%가 오늘 주가가 급반등했습니다. 사실 근데 디즈니는 하나 더 이슈가 있습니다. 다만 이게 주시장에서는 크게 반영되지 않고 있지만 미국에서 핫한 이슈가 해밀턴이라고 아시죠? 네. 해밀턴 혹시 보셨어요? 보진 않았지만 알고는 있습니다. 그 해밀턴이라는 걸 여러분 이제 뮤지컬 좋아하시는 분 아실 텐데 우리나라 아직 안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뮤지컬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하지도 않지만 지금 공연할 때 보면 딱 들어가시면 예약 날짜가 보통 1년 후가 나옵니다. 1년 후가 나오고 리세일이라 그래 갖고 우리나라 같은 보면 이제 중고나라 이런 쪽에 사이트를 아예 보냅니다. 네, 그러면 보통 5배, 6배 하는 그 자리 티켓 값이서 그래서 이게 뮤지컬 역사상 가장 빠르게 가장 크게 돈을 번 건데 이게 큰 뉴스가 지금 미국에서 되고 있는 게 이게 워낙 15년부터 작품했고 2016년에 뉴욕에서 찍은 영상이 있어요. 그 현장을 찍은 영상을 거기를 찍은 걸 바탕으로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게 내년 가을에 극장에서 개봉할 예정이었는데 이걸 이번에 디즈니가 엊그저께 전격적으로 7,500만 불에 이걸 샀습니다. 그래서 이걸 7월 3일 날 디즈니 플러스에서 단독으로 이걸 스트리밍을 시작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 어찌 보면 뭐 이해하신 분은 이해하시는데 난리가 났어요. 그래갖고 작년에 디즈니 플러스 처음에 오픈할 때만큼 지금 이슈가 돼갖고 지금 화면 하나 보이던 이 화면이 USA 투데이 신문인데 거기서 어떻게 하면 디즈니 플러스를 가입할 수 있는지가 뉴스에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핫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좀 트리거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거 딱 하면 한 달 동안 프리를 보다가 뺀 사람들 있죠. 이거 다시 보겠다는 사람 넘쳐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런 게 이슈가 되겠고요. 시월드도 아시면 아시는 분 별로 안 계실 텐데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또 7, 8% 오늘 또 쿡 급등하는 모습이었고요. 유니버설 스튜디오는 이제 컴캐스트가 다 오리지널 모회사거든요. 그래서 네. 컴캐스트 오늘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밖에도 한두 개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게임 회사인 테이크2가 있습니다. 테이크2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좀 잔인하다 그러고 약간 성인 취향이라 그래갖고 비판도 맞는 게임이에요.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레드데드 리뎀션 2라는 게 시리즈가 있는데 이게 2018년에 처음에 이제 2편이 나왔는데 그다나 지금 이슈를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나왔을 때 여태까지 역사상 가장 많은 모든 엔터테인먼트 있죠. 스타워즈가 됐건 뭐가 됐건 제일 모든 엔터테인먼트의 첫 주말 3일 신기록을 기었던 건데 7억 8천만 달러인가 엄청나게 돈을 벌었던 건데 어찌됐건 최근에 이런 온라인 게임 이런 것들이 히트를 더불어서 이게 오늘 또 사상 최고가를 갔고요. 서비스 나우 같은 거 또 말씀드리면 역시 클라우드 회사인데 역시 사상 최고가. 페이팔도 다 말씀드렸다네요. 이 모든 게임이 됐건 쇼핑이 됐건 결제를 하는데 2015년에 재상장됐는데 역시 오늘 또 다시 사상 최고가. 오늘 또 상승폭이 또 확대된 그런 모습으로 마감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 미국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